안녕하세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청을 받은 게 있죠. 그래서 요청을 받은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할 게 뭐죠? 저희는 이제 초등 고학년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요거에 대해서 백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공부가 힘들다. 이거는 공통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이나 어머님이나. 물론 아이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공부를 그렇게 아주 힘들게 여기지 않는 학생도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동기부여를 얘기할 때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비디오를 찍는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가 오래 걸리는 것이다. 어쩐 단기간에 해가지고 성과는 날 수 있지만 그 단기간에 한 성과가 지속이 안 된다. 요거를 이제 어머님이나 학생이나 공통적인 그 이해를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개념적으로 막연하게 그렇지, 공부가 어렵지, 그리고 공부가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런 그 흐릿한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동기부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공부가 왜 어려운지, 공부가 그냥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그 느끼는 이유가 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데 공부가 어려운 건지. 학생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람이고 당연히 인간이 지능을 가졌으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한 번 들어도 까먹게 되고, 뭐 여러 번 한 두 달 지나면 다 까먹고, 나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한가? 하고 이런 좌절을 겪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이 DNA상으로 보면은 저희 DNA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적합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냥을 하거나 이제 집단적으로 아이들을 기르거나 아니면 채집을 하는데 최적화하게 DNA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역사상을 보면 너무 빨리 우리가 발전을 하느라고 그렇게 적합한 사람들이 앉아서 매일 글자 보고 아니면 컴퓨터 화면 보고 서류 보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비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자연스럽지 않죠. 힘들죠, 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 중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은 거의 못 봤어요.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말씀 주시면 괜찮을까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해줘야죠. 그리고 진실적이어야 돼요.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진짜로 느끼는 거, 그거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느껴지고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말씀드린 예제 같은 거는 뭐 저런 사람처럼 되기 싫으면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나 먹히고 나중에 가면 그게 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좀 너무나 편협적인 그 예제라는 게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떠올리면은 이제 어머님이나 부모님 말을 더 안 듣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회적인 요인을 말씀을 해주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공부 왜 하냐 그러면 돈 잘 벌려고요. 왜? 물어보면은 좋은 대학교 가면 돈 잘 벌잖아요. 야,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야, 진짜 그러니? 글쎄요. 이렇게 한두 번 얘기를 해보면 걔네들도 믿지는 않아요, 아이들도. 얘기를 하죠. 야, 그럼 진짜 대학교 가면 자동으로 돈을 잘 버냐? 뭐 직장은 좋은데 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얼마나 더 잘 버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공부보다는 다른 능력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뭐 사업 수단이 좋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걸 생각해내서. 그러니까 돈에서 공부를 찾는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설득하기가. 그리고 뭐 제 자신은 그렇게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공부,
또는 어떤 학교를 다니는 걸 중요하게 여기냐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동양 사회에서는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 어려운 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어려운 일을 시켜도 잘하겠지 하는 판단을 한다 하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해를 분명히 합니다. 뭐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는 사회가 돌아가는구나. 요렇게 이해를 시켜주면 일단은 왜 공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지 그 당위성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뭐 이렇게 습관이랑도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습관 같은 거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습관 형성에 있어서. 습관 형성이요? 네네. 저는 습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한 66일 정도 하면은 습관이 네.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괜찮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할 때. 특히 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저학년 중요하니까. 애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네. 집에 책만 놓고 TV를 켜지 마세요. TV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쉴 때 컴퓨터 안 하시고 책을 주로 읽으면 아이들도 자동으로 책을 읽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주말에도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은 네.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네. 이제 주말에 딱 일어나서 몇 시에 뭔가를 해야 될 거면 우리 부모님도 그 시간엔 일어나셔서 같이 좀 하고 이러면은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습관을 유지하려면 이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요. 좋은 예가 많네요. 네네네.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원래 저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네. 그 엄마가 직접 애들을 끼고 있었어요. 네. 끼고 있어갖고 뭐 TV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는 거의 안 하고 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장난감 갖고 같이 이렇게 소꿉놀이 하든가 네. 아니면 같이 책 읽든가 아니면 같이 뭐 아이를 데리고 네. 어디 가서 네. 뭐 체험 활동 하든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던 가정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저기 그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시게 됐어요. 바빠지셨죠. 굉장히 바빠지셨어요. 바빠지셔갖고 아이들은 이제 좀 이제 대신 좀 맡아주시는 다른 분들께서 좀 맡아주시고 이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몇 년 동안 형성이 되었던 뭐 책 읽거나 뭐 주판하거나 계산하거나 이런 습관이 습관들, 있어요. 이런 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애들이 자꾸 이제 실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칭얼거리는 거나 우는 거나 이런 거 달래주기 위해서 아이패드 하나 주면은 조용해져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맨날 유튜브 보고 게임 방송 보고 뭐 저기 뭐 개그 약간은 그런 밈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보고 이런 거를 또 이제 몇 년 하니까 전에 있던 습관 같은 게 싹 사라지고 그렇죠.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가정의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 가전기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예. 맨날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 아버님이 말은 하세요. 공부해, 책 봐 하시는데 본인께서는 이제 저기 게임 하시거나 영상 같은 거 보고 계시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은 생각하는 게 아이들의 만약에 학습을 도와주고 싶다 하면은 저는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 같이 학습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똑같아요. 네네네.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게 학생들한테 공부를 해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자기가 직접 보여줘야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아는데, 그 확실한 효과는 있죠. 마지막으로 뭐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서 동기부여라고 하면은 네. 딱 뭐 이렇게 뭐 한마디 무슨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동기가 왜 부여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려워져요. 물론 그게 현실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지금 당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공부가 어떤 의미인지 요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더 나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더 나은 취급을 받고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네. 그런데 요거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만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 미래가 10년 뒤고 학생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미래거든요. 그게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고 어떤 건지 이 느낌이 전혀 오질 않아요. 그냥 얘기를 해도.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아이가 처한 학교,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덜 이제 등수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고 그런 영향력이 미래에도 똑같이 있을 거고 더 커질 수 있다. 네. 그런 걸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동기 유발은 될 수 있죠. 그게 더 와닿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잔인해요. 학교라든가 학원에서 이 공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당위성을 줄 필요는 있어요. 사람을 공부로 판단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거기서 아이들의 생각이 좀 더 커지고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동기부여에 대해서 백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